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좀 뒷배경이 낯설죠. 낯선 이유가, 오늘 제가 순천 향대 근처에서 내일 오전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있어서, 오늘 숙소를 잡았습니다.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올린 지 벌써 4일이 지났더라고요. 4일이 지나서 좀 얘기 드릴 것도 있고 한데, 약속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조금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 어찌됐든 이제 지금은 새벽이고요. 새벽 지금 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뒤에 좀 지저분한 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공공기관 필기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인데 사실상 앞 영상의 심화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필기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정하고 시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일단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정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 이야기도 드릴 텐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나라장터에서 외주업체 이름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외주업체가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외주업체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혹되기는 쉬운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현혹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꼭 이것대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무직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통합전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경영경제법 행정을 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일전공을 보는 곳이 있고 상경과 법정으로 나눠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떤 전공을 보는지 아니면은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통 영역으로 일반 상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범위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사실 한국사를 보는 것도 있고요. 영어를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남부발전은 상경과 법정, 직업기초능력, 한국사, 영어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전공을 보지 않고 직업기초능력과 영어를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직업기초능력하고 영어가 있죠. 그러면은 산업인력공단은 내가 전공을 보지 않으니까 조금 빼도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사실 사무직 분들은 같이 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난 영어가 자신 없어. 그냥 전공하고 한국사 정도만 준비를 했어. 라고 하면 남부발전은 시험을 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는 기술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사 과목이 뭐 잘게 쪼개면 6과목, 뭐 5과목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5과목이 선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 기사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처럼 3과목을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4과목을 지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 유형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기사 시험으로 공부를 했다가 공무원 영역까지도 조금 넓히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범위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거나 내가 자신감이 붙거나 또는 탄력이 붙어서 갈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 같은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점점 하다가 넓어지는 거죠. 이래서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업을 이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다 보면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꾸 헤매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1년 정도 헤매게 되거나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헤매게 됩니다. 그 중간에 계속 떨어지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졌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떨어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잘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존감 떨어져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더 분석하고 더 알려드리려고 하고 설명에도 매달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제 넋두리를 해버렸네요. 이 유튜브에서 제가 넋두리를 해버렸는데 어찌됐든 헤매는 기간 없이 여러분들이 딱 정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맡은 영역이 직업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의사소통 능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김태형 선생님, 그 다음에 김소은 선생님 불러서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밀고 한 편 찍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